안녕하세요. 속도와 가속도 풀이하겠습니다. 2번 변이와 이동 거리, 속력과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물체의 변이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당연히 함께 가지죠. 맞는 표현. 자, 속력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는 같죠. 미터 퍼 세컨드 맞습니다. 속도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아니고 이동거리는 속력이죠. 변이가 되겠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 틀린 표현. 4번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죠. 속도도 벡터량이기 때문에 빠르기도 알아야 되고 방향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 5번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같은 말이죠. 속도의 크기가 속력인 거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P에서 Q까지 걸어갔죠. 경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꾸불꾸불 걸어갔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직선 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곡선 주로잖아. 그러니까 매 순간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죠. 자,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변한다는 이야기고,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0이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2번 철수의 운동 방향 변한다. 맞는 표현. 철수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매 순간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 철수의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변이는 처음과 시작점의 직선 거리니까 P에서 Q까지 이 직선 라인, 이게 변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훨씬 크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자, 철수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작다. 변이가 같은 시간 이동한 거고요. 변이가 더 작기 때문에 속도가 더 작은 게 맞죠. 맞는 표현이네.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물체가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6초 동안 30m를 이동한 후 왼쪽으로 4초 동안 20을 이동했다.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합시다. 여기 시작했는데 오른쪽으로 30m를 갔죠. 몇 초 동안? 6초 동안. 다시 왼쪽으로 돌아왔죠. 20m를 돌아왔네요. 몇 초 동안? 4초 동안. 그러면 변이는 여기 시작점이고요. 이게 도착점인 거니까 직선주로 이게 변이가 되죠. 변이는 10m가 되겠네.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이 총 10초가 걸렸고요. 이동 거리가 30 더하기 20인 거니까 50m를 이동했잖아. 그래서 5m per second 보시면 되고요. 자, 속도를 볼까요? 속도를 보겠습니다. 속도는 10초 동안 10m를 간 거잖아. 변이가 10이니까 10m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1m per second라 쓰시면 되고, 변이는 10m죠?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크기를 묻는 거니까 10m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번. 자, 직선상에서 3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가속했네요. 4초 후에 속도가 15가 되었다. 4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죠. 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가 되죠. 뭐 시간은 0초부터 4초가 된 거니까 시간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오른쪽으로 3m per second 가다가 일정에 증가해서 같은 방향 15가 된 거니까 처음 속도는 3m per second고요. 나중 속도는 15m per second죠. 물론 둘 다 플러스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은 총 4초가 걸린 거고요. 나중 속도가 15고 빼기 처음이 3이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결국은 3m/s 제곱이 되겠네요. 가속도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P점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100을 간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50으로 온 거네요. 자, 총 걸린 시간 20초 보시면 되고요. 자, 변이는 시작점 P고 도착점 Q니까 이 직선 거리, 이게 변이가 되죠. 변이는 50m가 되겠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변이의 크기는 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틀린 거고.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시간이 총 20초가 걸렸고요. 시간이 총 20초 걸렸고, 그죠? 변이가 50인 거니까 2.5가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다르죠. 평균 속력은 전체 20초 동안 150m를 간 거니까, 그죠? 20m에 150을 간 거잖아. 그래서 7.5가 나와야 되고요. 평균 속도는 방금 구했던 2.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자, 속도의 방향은 한 번 바뀌었다. 그죠? 오른쪽으로 달리다가 여기서 턴했죠? 왼쪽으로 달리는 거니까 한 번 턴을 한 거니까 한 번 바뀌었네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7번. 자, 그림은 영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운동했는데 여기서 점프한 모양이네. 스케이트보드는 직선주로를 갖고요. 영수는 이렇게 날아서 착지하는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자, 맞는 걸 찾아봅시다. 이동 거리는 영수가 훨씬 크죠. 왜?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맞는 표현. 평균 속도의 크기는 영수와 스케이트보드가 같다. 맞는 표현이죠. 영수도 돌아갔지만 변이는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변이잖아. 스케이트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변이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속도도 똑같습니다. 영수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영수는 매 순간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네. 기읍과 니은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8번. 수지가 학교에서 출발해서 약국을 찍고 집으로 갔네요. 그러면 바로 변이가 나오죠. 3대 4대 5니까 이 직선 주로가 변이가 되죠. 크기는 50m가 되겠습니다. 기읍. 이동 거리는 40 갔고 30 갔으니까 총 70이 맞고요. 변이는 50이 맞죠. 자,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 70이고 100초 걸렸잖아. 그래서 100분의 70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0.7이 나와야 되니까 틀렸다. 자, 평균 속도의 크기는 변이가 50이잖아. 그래서 100초 동안 50을 간 거니까 0.5가 맞죠. 그래서 리를 맞는 표현. 기읍과 니은과 리를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넘길게요. 9번.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속도의 변화량이죠. 틀린 표현. 자,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럼 가속도도 0이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다. 그렇지 않죠.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요. 부호가 반대면 감소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자,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는 항상 증가한다. 그렇진 않죠.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해서 가속도가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번.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이건 맞죠?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는 같은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 6번. 가속도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이다.
자, 물체의 빠르기 운동 방향 함께 표시하는 건 속도가 되겠죠. 가속도가 아니고. 가속도는 변화를 묻는 거잖아. 속도의 변화.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0번. 자동차가 동쪽으로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가 5초일 때 서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자, 0초에서 5초까지 자동차 평균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찾자. 자, 동쪽을 오른쪽으로 보고 플러스로 잡고요. 서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물체가 있죠. 자동차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속도가 20m/s로 가고 있다가 5초가 지나서 보니까 이놈이 왼쪽으로 가죠. 얼마 갔냐면 5m/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이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고요. 이놈이 초기 속력, 처음 속력이고 이놈이 나중 속력이 되겠죠. 자, 가속도 구합시다.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시간은 5초고요. 속도는 나중에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부호를 잘 살려야 되고요. 빼기 처음이 20이잖아. 20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25가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되죠. 단위는 m/s 제곱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5가 되고요. 5를 찍으면 되고요. 자, 가속도가 음수잖아. 가속도의 방향 우리가 음수 마이너스를 서쪽을 잡았으니까 서쪽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11번. 자, 그림은 정지에 있는 영희가 각각 일정한 속도로 직선상을 달리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 A, B, C를 바라봤네. 일단은 각각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5, 10, 20. 일단 오른쪽을 플러스로 보고요. 오른쪽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묻는 거는 상대 속도를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상대 속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상대방에서 나를 빼는 겁니다. 내라는 게 관찰자잖아. 보는 게 상대방이고 그 상대방에서 나를 빼면 된다. 그게 상대 속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번 A가 바라보는 C의 속도니까 C가 상대방이잖아. 이게 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C에서 A를 빼면 되는 거다. 그럼 C는 이거잖아. 마이너스 20이고 빼기 A는 5죠. 5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25m/s가 상대 속도거든. 그러면 일단은 바라보면 마이너스니까 서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25m/s를 구하면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B가 A를 바라보죠. 그럼 A가 상대방이고 B가 내가 되는 거니까 A에다가 B를 빼주면 되겠네요. A가 플러스 5고요. B도 플러스 10이잖아. 빼기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m/s가 상대 속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크기는 5가 되고요.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서쪽이 되겠죠. 왼쪽. 크기만 묻는 거니까 5만 쓰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넘기겠습니다. 12번. 자, 원 궤도의 반지름이 다르고 일단은 쇼트트랙 선수가 돌고 있죠. 등속 운동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일단 반지름이 A가 B의 2배이다. 그럼 반지름 B가 R로 잡으면 A는 2R로 잡으면 되고요. 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그럼 B 시간을 T로 잡으면 A 시간을 2T로 잡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이동 거리니까 B가 이동한 거리는 반지름 R이죠. 이
4파이 r이 되고요. A가 이동한 거리는 4파이 r이 되겠죠. 이동 거리는 같지가 않고요. 자, 평균 속력을 구해봅시다. A의 평균 속력은 시간이 2t니까 2t분의 4파이 r이 되고요. B의 평균 속력은 시간이 t니까 t분의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B를 구하게 되면 t 날라가죠. 파이 날라가고 r 다 날라가네요. 그래서 2고 2니까 1대1이네. 똑같다. 맞는 표현이고. 자,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결국은 원래로 돌아왔다는 거잖아. 원래로 마찬가지겠죠. 돌아왔죠. 그러면 변이가 없죠. 변이가 없다. 변이가 제로다. 따라서 평균 속도도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다. 둘 다 0이 돼야 되죠. 틀렸다. 답은 니은만 답이 있네요.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자, 표는 일정한 직선상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시간이 0.1초 간격으로 변하죠. 근데 속도의 변화가 얼마냐면 0.98씩 변합니다. 그럼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기 때문에 시간이 0.1초씩 변하고 속도는 0.98씩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9.8이 되겠네.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자, 속도가 점점 증가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아야 증가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 니은 틀렸죠? 가속도의 크기는 9.8이 돼야 되고, 그럼 T1과 T3의 시간을 체크하자. 0.98 나누면 되겠죠? 0.5초가 나올 거고요. 나누면 0.8초가 나오겠죠. 텀이 0.3초가 되겠네. 맞는 표현. 그래서 기읍과 디귿 체크합시다. 3번이 되겠네요. 14번.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꼭 기억할 거는 이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이건 말면 문제 다 풀죠. 자, 해석합시다. 0초부터 2초까지 물체의 속력은, 이까지 속력은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2분의 12가 되죠. 6이 나와야 되겠네. 틀렸다.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자,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변이를 알아야 되죠. 자, 시작점이 0이고 도착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6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이가 마이너스 6이고 6초 걸렸잖아. 6분의 5가 되겠죠. 크기는.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1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 구하자는 거니까 1초일 때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5초일 때 기울기가 음수잖아. 어차피 기울기가 속도니까 부호가 반대다? 운동 방향이 반대란 이야기죠. 맞는 표현이네. 리을. 자, 4초부터 6초까지의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자, 4초부터 6초잖아요. 아이고. 자, 4초에 어디 있었는데 12m 지점이 있었고요. 6초에 마이너스 6으로 왔잖아요. 그럼 좌표를 그리게 되면 12에 있다가 마육이 왔다는 거니까 여기서까지 이게 변이가 되죠.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는 얼마냐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18m가 되고요. 시간 텀은 2초니까 2초. 그래서 평균 속도는 9m/s가 맞네. 리을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체크하시면 되겠네. 5번입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온 문제가 되죠. 그래프 해석은 꼭 잘 해보십시오. 15번. 자, 마찬가지로 시간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도다. 자, 해봅시다. 기울.
0초부터 6초까지 변이는, 자, 변이는 처음이 0 지점이 있었고 나중에 6이잖아요. 그럼 변이는 6이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는 변이가 6이고 시간 6초 걸렸잖아. 그래서 6분의 6이 되어서 1이 맞는 표현. 자,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었다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속도잖아. 계속 기울기가 양수로 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고 여기서 음수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한 번 바뀐 거네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6번 보겠습니다. 현재 A와 B의 운동을 위치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그럼 해석만 하시면 되겠네. 0초부터 5초까지 A의 순간 속력은 점점 늘어진다. 기울기가 속도잖아. 그럼 기울기의 크기가 속력이 되겠죠. 그러면 0초일 때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게 맞다. 2번 0초에서 10초까지 A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자, 10초까지 변이는 10m죠. 10m고요. 이동거리는 훨씬 많이 갔잖아. 30 찍고 다시 내려온 거니까 50m가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당연히 커야 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0초부터 10초까지 A와 B의 변이. 자, B를 보겠습니다. B는 10m에서 가만히 있는 걸 정지하고 있죠. 변이가 없어요. 그죠? B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냥 10m 지점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A 같은 경우는 변이가 있죠. 0에서 10m 이 거리가 변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지 않다. 틀렸다. 4번 0초에서 15초까지 A의 운동 방향을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 여기서 두 번 바뀌었죠. 그게 맞는 표현이고. 5번 0초에서 15초까지 B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10m 지점에 가만히 있는 거니까 정지해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 위치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되니까 기억 0초일 때 순간 속력은 0초일 때 기울기잖아. A의 기울기는 매우 가파르고요. B는 완만하죠. 그럼 기울기 자체가 다르니까 속력은 같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A의 순간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잖아. 그러면 기울기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죠. 점점 느려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0초에서 5초까지 평균 속력은 당연히 위치가 똑같죠. 이동거리 똑같으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 이동거리 같다는 거니까 평균 속력도 같고 평균 속도도 같습니다. 5분의 40인 거니까 5분의 40으로 8로 다 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가지 운동 18번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지? 속력은 일정한데 속도가 변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회전하니까 속력은 등속 원운동 하는데 방향이 매 순간 바뀌니까 속도가 변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잖아. 등속으로. 그럼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의 크기도 속력도 일정한 거니까 둘 다 일정하다. 틀렸다. 디귿. 자, 다이빙을 하게 되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죠. 기읍만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스키 점프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훅 올라가서 점프하는 거 아닙니까? 훅 이렇게. 그럼 속력도 바뀌고, 그죠? 방향도 바뀌고 속도 다 바뀌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스키 점프. 스키.
인공위성은 등속 운동이잖아. 돌고 있는 거니까 방향이 매 순간 바뀌니까 당연히 속도가 변하죠. 방향이 바뀌니까 인공위성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컨베이어 벨트는 직선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잖아. 등속 직선 운동인 거니까 등속도 운동에서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공을 던지죠. 포물선 운동인데 일단은 공을 던져서 P 지점까지 딱 보시면 되고, 자, 속력은 일정할 수가 없죠. 왜? 점점 느려지다 다시 빨라질 거 아니겠니? 틀렸다. 운동 방향 매 순간 변하죠. 곡선이니까 맞는 표현. 자, 변위의 크기는 아시겠지만 출발점 도착점 여기니까 이 직선 거리가 변이거든. 변위의 크기는 이동 거리보다 작죠. 훨씬 짧잖아. 그래서 틀렸다. 니은이 답이네요. 2번 체크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1번. 자, 실에서 공을 묶은 다음 돌리죠. 등속 운동 이제 그림이 되는 건데, 자, 돌리게 되면 매 순간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매 순간. 그러니까 속도가 매 순간 바뀌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매 순간 방향이 바뀌니까. 틀렸다. 물체의 운동 방향 계속 변하죠. 맞다. 자, P 지점에서 실이 끊어지면 당연히 A로는 가지 않고요. 원래 가던 방향 B로 훅 날아갑니다. 훅 날아가죠. 그래서 B로 가야 된다. 틀렸다. 니은이 답이네요. 2번입니다. 22번. 회전목마, 바이킹, 리프트, 자이로드롭. 해석해 봅시다. 회전목마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죠. 빙빙 돌잖아. 틀렸고요. 회전목마, 리프트는 그죠? 속력은 일정해. 맞죠? 근데 리프트는 속도도 일정하지만 회전목마는 방향이 바뀌니까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고 속력 일정은 둘 다 맞다. 디귿. 자유로 드롭은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력이 변하죠.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그죠? 맞는 표현이고, 바이킹은 빨라졌다, 늘어졌다. 그러니까 속력의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죠. 모두 바뀌는 게 맞죠. 바이킹은.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답은 기읍과 니은과 디귿과 니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